로봇계의 다빈치, 데니스 홍의 응원 메시지.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데니스 홍 지음. 나만의 기준으로. 성공은 타인의 기준이고 만족은 나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성공을 쫓지 않고 내 안의 행복을 쫓으려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하루. 비장한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들로 신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후회나 걱정으로 잠자리에 들진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루 가운데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평온과 겸허함을 찾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철학. 컵에 담으면 먹기 편하고 콘에 담으면 손이 자유롭다. 너무 빨리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먹어도 안 된다. 살찔 걱정은 놓아버리자. 어떤 맛을 고를지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말자. 내일 또 오면 되니까. 누군가에게 뺏기면 짜증나지만 누군가와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녹기 전에 즐겨야 한다. 아이스크림으로 찾은 행복의 비밀. 긍정이란. 저의 인생 단어는 긍정입니다. 긍정이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강요하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긍정은 그저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이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는 자세입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자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원동력입니다. 실패했을 때 거기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긍정이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구석을 찾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긍정은 오늘날의 나를 있게 만든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즐겁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Optimism always finds a way.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조성희 지음. 마음먹기.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지 끌어올 수 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다. 기대하는 것에 따라 인생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존 캐너리. 마음가짐. 하루하루 내 생활 방식을 보면 보인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나의 감정은 어떤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좋은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를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다. 당신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건 그렇지 못했건, 받쳐줄 부모가 있건 없건, 지금 당장 돈이 있건 없건, 말주변이 좋든 나쁘든 예쁘든 못생겼든 간에 우리는 단 하나의 놀라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삶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그 선택을 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루치의 충만함을 키워주는 명상책. 1일 1명상 1평온. 디아지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일상과 내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갈피를 잡기 어렵잖아요. 더욱 깊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것부터 다듬어가면 한결 쉬워요. 그래서 요가는 몸을 돌보면서 마음을 돌봅니다. 같은 원리로 일상의 작은 행위들을 돌보면 내면을 돌볼 수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명상 수행 중 하나랍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무척 필요한 수행이죠. 나를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누가 누굴 가르치나요?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생각이 이 작업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린 다 자기대로의 삶을 살잖아요. 무척 잘 살지는 못해도 잘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건 우리가 삶의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어떤 직업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그 누구도 삶의 숙련자는 아니잖아요. 그저 다 비기너죠. 제 마음은 투쟁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이런 생각의 과정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솔직한 자기 관찰이었어요. 어느덧 삶의 숙련자처럼 굴고 있는 자신을 본 거죠.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자기 관찰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니까 칭찬이나 보상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 훨씬 게으를 수밖에 없죠. 정말 그래요. 지금의 저로서는 자기 관찰로 부디 삶의 초심자가 되어가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정신분석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해남 지음. 지금은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를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홀로 고통스럽게 보낸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것이 먼저 울음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가끔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왜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운다는 것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나의 약한 면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앙다물고 있는 힘껏 울음을 참는다. 하지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한다. 왜냐하면 울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이나 공포 혹은 슬픔이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어쩌면 울음은 한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구판일지도 모른다. 가슴속 깊숙이 응어리진 것을 토하듯이 내뱉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리는 작업. 그래서 한 판의 굿이 끝나듯 서서히 울음이 멈추면 가슴속에서 들끓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제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물론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눈물 가득 연민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본 후에야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약한 아이가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때는 울어버려라. 잔잔한 여운 속 따스한 위로가 필요할 때,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혜인 지음. (3월의) 바람 속에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이 계시기에 아직은 시린 햇빛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 당신을 만나는 길엔 늘상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아있기에 바람이 좋고 바람이 좋아 살아있는 세상.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먼 데서도 잠들 수 없는 당신의 바람.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이혜인, 3월의 바람 속에 중에서. 어느 해 봄, 내가 받은 신학생의 편지에 3월의 강변에서 불러보는 나의 누이 같은 수녀님으로 시작하는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들어 몹시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남쪽의 봄은 매화가 제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엔 천리향이 핍니다. 바람 속의 향기가 먼저 말을 건네오면 알았어. 벌써 꽃을 피웠다고? 정말 반가워. 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향기를 맡곤 하였죠.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3월. 내가 임의로 봄비를 기다리며 첫 러브레터를 쓰는 달이라고 명명한 3월을 나는 어느 달보다도 좋아한답니다. 꽃샘 바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시간을 아껴 써라. 하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살아라. 잎샘 바람은 또 말하네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죽지 말고 다시 부활하는 법을 배워라. 오늘 불쑥 처음으로 나를 찾아온 젊은 독자인 그대와 함께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해달라던 덕담을 이 편지로 보충할까 합니다. 날씨가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하늘과 바다의 빛깔도 더욱 맑고 푸르고 투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체험했지요. 우리네 삶 역시 시련의 바람을 잘 이겨내야만 튼실한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 있음을 바닷바람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차게 바쁜 것인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성급함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오늘 3월의 바람이 되어 그대와 나 자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본의 아니게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질 적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쉿,
아주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식별이 필요하니 하고 어질게 달래줍니다. 절제의 미덕을 잃고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마구 튀어나오려고 할 적엔 잠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해요. 하고 슬기롭게 달래줍니다. 일이 하다 보면 함부로 치닫던 마음도 말 잘 듣는 어린이처럼 길이 잘 들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봄에 우리는 봄 햇살 닮은 웃음으로 일상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나무 의사 우종영이 숲에서 깨달은 것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지음. 근래에 들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팽나무는 예로부터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무 중 하나다. 더욱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마을의 당산목은 대부분 팽나무였다. 느티나무, 은행나무만큼이나 오래 살기도 하거니와 짠물과 갯바람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가난한 어부들은 작은 나룻배 한 척에 몸을 싣고 거친 바다로 나설 때면 팽나무 아래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힘든 삶이지만 팽나무를 기도초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만선을 꿈꾸기도 했다. 길게는 1000년을 넘긴 팽나무도 있으니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있을까. 가끔 남해 바닷가에서 자라는 팽나무를 보고 있으면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낸 인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냉혹한 바람에 꽃과 열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뿌리의 힘은 강해지고 시련에 대한 내성도 커진다. 바닷가에 자리한 팽나무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했더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지들을 지닌 거목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팽나무에게 있어 흔들림은 스스로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드는 기반이었다. 인간사라고 다를까? 지난한 현실 앞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다. 인간은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시련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약한 존재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으려 너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힘을 빼고 세월의 흐름에 온몸을 맡겨보는 것. 바닷가 폭우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팽나무처럼 말이다.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는 줄기도 없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람 앞에 무수히 흔들리며 살기 때문이다. 때론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꽃과 열매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결국 중심을 다잡고 더 센 바람에 맞설 힘을 키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으려 너무 애쓰면 오히려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말자. 흔들리되 다시 중심을 잡고 가면 될 일이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 걷다가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20만) 독자를 위로한 에세이 베스트셀러.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소윤 지음. 혹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왜 하늘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나요?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달랬겠죠. 밤하늘 속 달은 저렇게 예쁘게 빛나는데 나는 빛바랜 사진처럼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슬펐을 겁니다. 언젠가 마릴린 먼로의 인생조언 중 별과 관련된 글을 봤어요. 우리는 모두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 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자신을 아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반짝이는 인생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별도 우주로 날아가 가까이에서 보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우주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딪혀 깨지기도 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겠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은 산산이 부서져 죽어도 또 다른 자네들과 뭉쳐 행성이 된다는 사실. 실패하거나 무너져도 다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깨지고 무너져도 또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 힘내요. 빛나요. 찬란하게. 욕쟁이 할머니와 무정한 아버지와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지음. 아빠가 미워. 갑자기 영주가 말했다. 나도 아버지가 미운 게 사실이지만 영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영주가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랐다. 누구에게나 웃으며 팔을 벌리고 누구의 볼에나 쪽하고 뽀뽀를 해주는 내 동생의 천진한 어린 시절에 흠결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괴로워도 엄마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는 건 나빠. 여전히 분개한 목소리였다. 나는 영주가 내 기대대로 반응해주지 않는데 당황함과 동시에 내 동생이 어느새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눌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동생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밥을 먹여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정신적 고뇌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로써 나의 오빠 노릇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아빠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도 재밌게 살 수 있잖아.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시잖아. 이 말에는 영주도 수긍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말로 영주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뭔가 다음 이야기를 궁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지는 말아야 할 텐데. 온통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영주를 위로하기는커녕 나조차 이 순간에는 아버지가 정말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영주가 한층 앙담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아빠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내려주고 싶지? 아차. 오빠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탁 때려 무안을 준다면 얼마나 잘코 산일까? 영주가 어둠 속에서 해죽 웃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때려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약간은 속이 후련했다. 아빠가 울면 좋겠어. 영주가 주먹을 쥐어 손등을 눈에 대고 우는 신용을 했다. 우리는 조그맣게 킥킥거리며 웃었다. 소리를 지르다가 뒤통수를 맞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우는 아버지를 상상하며 우리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어른들은 싸우라고 내버려 두자. 우리라도 기분 좋게 지내면 되지. 우리는 말없이 합의하고 마당에서 즐길 수 있는 재밌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을 때 일어난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지음.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마침내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을 때 일어난다. 그 고통은 가슴 한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이 방사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라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실제로 무시당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시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맑은 날 밤에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당신은 정말 망망한 허공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서 있다. 당신의 눈에는 별이 수천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은하수에만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리의 눈에는 하나의 별로 보인다. 당신은 그저 그중 하나의 별 주위를 맴도는 작은 흙덩어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도 당신은 정말 사람들이 당신의 옷차림이나 자동차에 대해 하는 말에 신경이 쓰이는가? 어떻게 이런 덧없는 일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도록 놔둘 수 있는가? 여기서 나오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는 데에 더 이상 평생을 바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고통에 쫓겨 다니지만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당신은 유유자적할 것이다. 그저 재미거리나 즐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세상 속을 유유히 거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이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저 당신의 삶을 살면서 망망한 우주 공간 속을 맴도는 한 행성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맛볼 것이다.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겁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내면의 고통을 그저 에너지 흐름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간주하라. 이 경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 놓을 수 있는지 아는가? 아마도 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삶을 마음껏 탐사하면서 성장해 가고자 한다면 가슴에 상처를 줄지도 모를 무수한 일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평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고통의 층을 통과하면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헤세의 현실적인 위로. 삶을 견디는 기쁨. 헤르만 헤세 지음.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가슴 졸이고 답답한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는 한다. 잠은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고 마법사이자 나를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손길이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깐 조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또한 평생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밤의 영혼은 반쯤 눈을 감은 채 그저 낮 시간을 관망할 뿐이고 낮에 경험한 의존과 억압 속에 수개월 동안 영혼의 절반만 깨어있는 채 살아가다가 근심에 쌓여있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멍에를 풀어낸다. 그렇게 밤이 되어서야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비록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보아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에 대해 내면의 목소리가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직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에 시선을 몰두하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벗어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육신과 생각을 다스리고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잠 못 이루는 밤만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며 정신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취약점을 감싸주는 것은 참담한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우물물 소리를 엿듣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진 삶의 마지막 진실을 공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길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하게 된다.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힘든 고비를 넘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다. 나는 그들 모두가 가능하다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한다.